네, 안녕하세요. 한쌤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만 갖고 살펴봤죠? 그리고 그전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갖고 살펴도 봤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에 만나는 그러한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위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원과 직선의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요. 또 원과 직선이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원과 직선이 아예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오늘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지난 시간에 아주 옛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해봤어요. 즉 포물선과 직선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두 개로 만날 수도 있고 원과 직선처럼 교점이 두 개 만날 수도 있고요. 포물선과 직선에서 바로 접할 때 교점이 하나일 때도 있고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 아예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었냐? 판별식을 이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말했던 판별식 마찬가지.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이 두 개일 때, 교점이 하나일 때, 교점이 없을 때도 바로 2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난 다음 판별식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판별식 말고도 바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뭔지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 통해서 살펴보고요. 오늘 이 시간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에 따른 문제들을 풀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대신 계산이 조금 길어서 그런 거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걸 배웠었냐면 바로 원의 방정식을 갖고서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고, 지금 문제처럼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주어 있으면 거꾸로 그죠?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하는 겸 이 원에 대해서 자, 원의 방정식 나왔습니다. 중심과 반지름 말해주세요. 중심이 뭘까요? 그죠? x제곱은 x 빼기 0의 제곱이란 뜻이죠. 그래서 x 빼기 0의 제곱, 중심, x좌표 0. y도 y제곱이라는 건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중심 y좌표보다 0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이 6이죠. 아래 제곱이 6이죠. 그래서 반지름 r 값은 뭐가 되겠다? 그렇죠. 6. 6이 되려면 제곱해서 6이 되려면 바로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제곱한 거에 루트 씌웠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 중심 A, B라면 그리고 반지름 R이라면 자, 이럴 때 원의 방정식 뭐였죠?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그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누구다? 반지름의 제곱, 아래 제곱으로 우리가 쓸다고 그랬죠. 자, 그럼 하고 싶은 말. 자,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중심과 반지름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직선이었죠. 그래서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어떤 위치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안 만날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원과 직선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 만난다 안 만난다 바로 뭐다? 교점의 개수 갖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의미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뭘 의미한다고요? 교점의 개수. 그럼 물어볼게요. 원과 직선 어떤 위치에 따라서 만나는 게 몇 개나 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원과 직선 만나면 몇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교점이 크게 보면 두 점이죠. 두 점. 요 두 점. 두 점에서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죠? 아예 한 점. 요거를 우리가 접한다고 합니다. 요 직선이 원에 접한다. 접하는 경우 있고요. 마지막 그쵸? 아예 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직선의 경우가 몇 가지로 위치관계 몇 가지로 나타낼 수 있냐? 세 가지예요. 따라할게요.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경우, 한 점에서 만날 경우, 만나지 않을 경우 세 가지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원과 요 직선이 뭐라고 그런 겁니까? 서로 다른 뭐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즉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두 개더라. 그래서 결론, 원과 직선의 교점이 두 개인 경우, 그런 경우를 갖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K의 범위를 찾아라. 자, 혹시 이런 문제 옛날에 해본 적 있었을까요? 좀 없었을까요?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했었어요. 바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즉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 두 개이면, 그리고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 한 개이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 없을 때면, 이런 거 했었어요. 바로 어떤 식을 갖고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었냐? 판별식이에요. 따라합시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결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교점의 개수는 뭘 이용할 수 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을 이용하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그러면 판별식, 이거 원래 2차 방정식으로 나왔던 거죠? 네,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다? 2개. 그럼 여기서 원과 직선에서 교점이 2개라면 판별식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별식이 0이면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였죠? 중근 하나. 그러면 포물선에서도 우리가 포물선에서도 직선과 포물선이 접할 때, 교점이 하나일 때 판별식이 0인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원도 똑같아요. 따라할게요. 원과 직선이 교점이 하나라면, 접한다면 판별식이 0이다. 똑같아요. 마지막, 포물선과 직선이 안 만나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허근처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자, 한번 풀이를 통해서 왜 그런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풀이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과, 그리고 직선 y는 x 플러스 k, 얘네들이 만약에 교점이 있다면, 만나는 점이 있다면 당연히 같은 x를 갖고 같은 y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교점을 구할 때라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 같은 x, 같은 y 구하려고 연립방정식, 연립해서 우리가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2차식과 1차식 연립하려면, 그죠? 연립하려면 바로 이 y라는 식, 또 위에 있는 y라는 이 문자식이 서로 같아야 된댔죠. 그래서 어떻게? 대입하는 거죠. 뭐 하라고요? 대입. 따라할게요. 2차식의 y값을 1차식 y값을 대입하자. 즉 2차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식에서 x제곱은 그대로고요. y제곱에 y를 뭘로 바꿔라? x 더하기 k로 바꿔라. 그럼 그거에 뭐 하다? 그거에 제곱은 뭐가 됩니까? 6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교점 구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같은 x, 같은 y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2차식 요 식에서 y값 x 더하기 k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거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의 제곱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몇 k? 2xk니까 2kx 더하기 k제곱, 이 값이 뭐가 된다? 6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x에 대한 몇 차식이 됩니까? 그죠? 2차식 되죠?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2kx 그리고 k제곱, 6 넘깁시다. 왼쪽으로.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포물선에서도 이렇게 했었죠. 대입해가지고 2차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즉 x값이 2개라면 교점도 몇 개다? 2개. x값이 하나였다. 중근이었다. 그럼 교점은 몇 개다? 하나. x값이 허근, x가 실근이 없어.
그럼 실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교점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 교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K를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요? 두 번째.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랬죠. 예. 그리고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이 두 개, 서점 두 점에서 만남으로 자, 아까 말씀드린 거 판별식 요거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어때야 됩니까? 그죠? 서로 다른 두근 바로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말해봅시다. 판별식 D는 B의 제곱. B가 누구예요? X 앞에 있는 요 2K가 B죠? 2K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C죠. A가 누굽니까? 예, 요거 2가 A고요. C가 누구예요? 그죠? 마이너스 6이 하나 여기 X가 없는 여기 다죠? 이게 C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6이었다. 그럼 이 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예, 커야 된다. 이제 2차 부등식만 풀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2K의 제곱, 2K의 제곱. 자, 불러봅시다. 뭐야? 4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K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48. 0보다 크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K 제곱. 그리고 48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8인데 이때 마이너스로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뀐댔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부등호가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K제곱 플러스 12.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제 했었냐? 2차 부등식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바로 인수분해 했었죠. 인수분해. 즉 12를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12 요 값이 0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12는 뭐의 제곱이냐? 루트 12의 제곱이에요. 12는 루트 12의 제곱. 그래서 루트 12의 제곱이니까 12라고 안 쓰고 루트 12의 제곱 쓸게요. 그 이유가 뭐냐? 제곱 빼기 제곱. 인수분해 되죠. A제곱 빼기 B의 제곱. 그죠? A 더하기 B, A 빼기 B.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해볼게요. K 플러스 뭐다? 루트 12. 그리고 K보다 마이너스 루트 12. 맞습니까? 루트 12의 제곱이니까 루트 12.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0보다 어떤 거? 작은 거 찾을 때 바로 이렇게 K값 수직선을 그려보면 0이 되는 K값 바로 누굽니까? 그죠? 마이너스 루트 10이랑 플러스 루트 12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외우게 했었어요. 바로 이거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 0보다 작다. 이거 부등호 방향 보고서 찾을 수 있겠죠. 바로보다. 이렇게 C자 같으면 사이다 바깥이다. 사이. 이거 사이. 바로 C자 같으면 뭐다? 사이다. 사이. 기억하십니까? 사이. 누구와 누구 사이다? 네. 사이다 사이. 이렇게.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루트 12와 플러스 루트 12. 근데 루트 12가 사실은 뭐예요? 네, 루트 12가 뭐다? 12라는 건 2의 제곱 4 곱하기 3이죠? 2의 제곱 4 곱하기 3이니까 몇 루트 3? 그죠? 2의 제곱이 2가 나가니까 2 루트 3이었어요. 그래서 루트 12는 사실은 뭐다? 2 루트 3이니까 우리 답 K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C자 같은 거 사이더라 사이.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다? 루트 12 2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과 플러스 2루트 3 사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해가 두 개 나올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이용했고 그리고 그 0보다 큰 거 이용하면 이렇게 2차 부등식처럼 풀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부등식이라 할지라도 까먹지 말고 어떻게?
CO자 같은 이런 부등호 방향이면 사이.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루트 12와 플러스 루트 12. 즉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사이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하는 거라. 하지만 이게 다 옛날에 했던 거 떠올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안 떠오른다 할지라도 다시 지금 기억하시면 예전의 것도 기억나는 거고 이제 기억하는 거고 예, 지금 배우는 것도 이해되는 거니까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내가 자, 풀이 2라는 이런 것도 써놨어요. 즉 무슨 얘기냐? 풀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풀이 방법 두 가지,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두 번째 풀이는요. 예, 두 번째 풀이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원이 있을 때, 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원에서 어떤 게 중심이 있겠죠? 그죠? 요 중심이 있어요. 요 중심이 있어. 근데 이 중심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예, 우리 아까 그 직선이 원과 교점이 몇 개다? 예, 두 개라고 그랬죠? 내가 그냥 대충 이런 직선이라고 합시다. 이런 직선. 그러면 요 교점에 대해서 살펴보니, 교점이 두 개일 경우 살펴보니, 자, 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바로 요거 수직으로 내린 요 직선까지 거리 D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옛날에 배웠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우리 원에서 누가 또 기억나야 되냐? 반지름 기억나야 되겠죠. 요 반지름 요 중심에서 요 반지름 R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요? 그죠? 반지름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예, 교점이 만약에 두 개라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말고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바로 따라할게요. 점에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와 예, 원의 반지름 R을 비교할 수 있는데 교점이 두 개면 반지름 R이 더 크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만약에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몇 개라고요? 한 개다. 한 개. 즉 판별식이 뭐인 거? 0인 거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말해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 요 한 점에서 만나 접하는 경우죠. 요런 경우는 예. 풀어 볼게요. D랑 R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어떨까요? 같아요. 예. 똑같으면 교점이 한 개입니다. 예, 그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점이 두 개라면 예, 반지름 R이 더 큰 경우고요. 그리고 교점이 한 개다. 접한다. 이러면 반지름과 이 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거고. 그럼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할 거 예. 안 만난다. 예, 만나지가 않는다. 그러면 예, 뭐가 될까요? 교점이 없다. 0개.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라고 했었는데 그럴 때 예, 누가 더 큽니까? 그죠? 예, 여기서 비교하면 D와 R 보면 예, R은 여기까지 원까지 있지만 D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는 그죠? 바로 이렇게 더 어때요? 더 크게 멀리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이제는 점 중심으로부터 예,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어떻다?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알려면 이때 D 바로 뭐냐? 네. 중심과 주어진 직선, 그죠? 직선의 뭐다? 거리이기 때문에 예. 자, 뭘로 구해야 되느냐? 예, 중심, 뭐 A, B라고 하자. 직선. 예, 직선. A, B라고 하지 말게요. X1, Y1 우리 그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X1, Y1이라고 합시다. 중심. 이거. 네. 자, 잠깐만.
네, 중심과 직선의 거리, 중심을 x1, y1,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중심과 직선의 거리 어떻게 했죠? 이게죠. 루트 a제곱 더하기 뭐다? 예, b의 제곱 네. 절대값. 네.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뭐다? c. 이거 기억하십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예,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이 식, 예, 요식으로 할 테니까 너무 말이 길었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예,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게요. 문제.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라 했는데 예, 중심과 반지름은 지금처럼 0,0과 뭐다? 루트 6 그리고 직선은 y는 x 더하기 k였어. 자, 그러면 풀이 2는 자, 말씀드려 볼게요. 중심 바로 보다 0,0이었고요. 그리고 반지름 예, 반지름이 뭐였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까먹었네. 예, 루트 6이죠? 예, 반지름 루트 6이었어요. 반지름 루트 6 그리고 뭔가 이 직선은 뭐였죠? y는으로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y는으로 바꿔야 될까요? y는으로 해야 될까요? 아까 한 것처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바꿔야 될까요? 그죠? 우리는 중심과 직선의 거리 계산하려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예, 말씀드렸던 요 직선 y는 x 더하기 k를 바꿀게요. 바로 y를 오른쪽 넘겨서 그럼 뭐야? y는이 아니라 예,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 이렇게 바꿀게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그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거리 공식할 수 있으니까 직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예. 이것의 거리 d랑 예 우리 예 자, 우선은 바로 하지 말고요. 여기에서라고 합시다. 칸이 좁으니까. 자, 시선 요거에서 요거의 교점이 몇 개다? 예, 2개이므로 자, 이제 말해볼게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풉시다. 자, 어떻게 안 됐다? 예, 어떻게 안 됐다? 자, 예, 중심과 직선의 거리. 예, 중심 0,0과 직선 네, x-y 플러스 k는 0 이것의 거리 이게 d죠? 예. 요 d랑 누구랑 비교하면 되겠다? 예, 반지름 r이죠. 반지름 r을 비교하면 되는데 자 반지름 r은 루트 6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d는 아직 안 나왔죠. 찾아야 돼요. d는 어떻게 찾는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는데 a가 누구다? 1 a가 1 b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c는 누구예요? k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예, 요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 분의 절대값 예, 바로 ax1 a에 x1 집어넣는 거죠. x1이 누구예요? 중심 예, 0 y1이 중심 좌표 누구예요? 0이죠. 그래서 0, 0 집어넣으니까 예, 중심 0, 0 집어넣으니까 0 빼기 0 더하기보다 k 예, 이 값이랑 비교하면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교점이 2개면 예, 반지름이 더 길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더 반지름보다 짧은 거 맞습니까? 예, 요거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r 루트 6 r값 루트 6 예, 얘가 더 크더라. 누구보다 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그냥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거 요식이니까 요거 정리하면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제곱 1, 1의 제곱 1, 루트 2분의 절대값 0 빼기 0은 0이고요. 절대값 누구다? k 값이 작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작아야 될까? 그렇죠. 루트 6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때 이 루트 2분의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루트 2 곱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루트 2 곱하면 절대값 k는 루트 2 양쪽에 곱하면 루트 6 곱하기 루트 2, 루트 12죠. 예, 루트 2, 6에 12.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루트 12는 더 간단하게 될 수 있죠. 예, 바로 뭐야? 예, 2 루트 3이었죠.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으니까. 그래서 답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얘 답은 몇 줄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실은. 자, 뭐냐? 답. 네. K 값은, 예. 당연히 루트 12, 2루트 3보다 작아야 되겠죠? 절대값에서 해더라도, 예.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로 만드는 그런 기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루트 3이 있다면 그것도 절대값 하면 그냥 플러스 2루트 3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거? 예, 마이너스 2루트 3보단 더 어떻게 큰, 즉 0, 뭐 이런 것들이죠. 예,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큰 0 같은 거. 그래도 2루트 3보다 작죠. 절대값이면.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절대값 시한 거 2루트 3이 되는 건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이 있으니까 그 값에 누구다? 사이 값이 된다는 거. 이렇게 바꿨었죠. 기억나세요? 이것도 우리 부등호 방향 보고서 똑같이 이렇게 시옷자 같은 형태라 사이 값이었더라. 기억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도 한 번만 더 수직선 그려드리면 예, 절대값 k가 2루트 3이 되는 절대값 k가 2루트 3이 되는 값은 k는 플러스 2루트 3과 예, 그죠? 마이너스 2루트 3인데 그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이거의 사이다 아니면 바깥 부분이다? 예, 시옷자 같은 거라 바로 요 사이 값이 예, 되겠다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예, 요 시옷자 같은 거면 예, 사이 값이었더라. 사이값. 예. 이렇게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사이값. 예, 이렇게 답이 될 수 있겠죠. 어때요? 아까랑 답이? 예, 똑같죠. 그죠? 예,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사이값.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 할 때는 요 원과 예, 직선의 교점이 두 개일 때 반지름이 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보다 크구나. 이런 그런 그림 개념이 없어서 이걸 좀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계산이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많이 안 풀고요. 예, 자, 우리 요거 설명하고, 네, 요거 설명하고, 요쪽에 설명하고, 예, 그 관련 문제, 네, 요거 문제 1번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 번만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교점의 개수, 관계시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그림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자, 먼저 1번 교점이 몇 개다? 네, 2개죠. 2개. 네, 교점이 2개. 1번 교점이 2개. 그러면 교점이 2개면 예, 어떻게 했다? 판별식이 그죠? 0보다 크다. 또 교점이 하나 2번. 그죠? 교점이 1개더라. 그러면 어떻게 했다? 그죠? 판별식이 0하고 같은 거. 3번. 예, 직선이 원과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갖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원과 직선의 교점 개수에 따라 판별식 또는 중심과 직선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식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교점이 2개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교점이 1개라면 판별식이 0이고 교점이 없다면 판별식 0보다 작다는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게 바로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심과 직선의 뭐다? 거리. 중심과 직선의 거리. 요 D와 또 누구? 반지름 아래 관계식. 반지름 아래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요 거리들이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요 거리가 d가 된다는 거죠. 즉 d는 계속 바뀌어요. d는 계속 바뀌어요. d는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누구는 일정합니까? 그죠? 반지름은 일정하죠. 반지름 여기 이 길이는 r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은 알았다. 반지름은 일정하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요것만 제대로 구하면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자, 불러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두 개면 어떻게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 D를 헷갈리니까 파란 걸로 할게요. 파란 거. 요 D. 바로 뭡니까? D보다는 누가 더 큰 거다? R 값이 더 큰 거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교점이 한 개라면 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다? 같았죠? 같고. 자, 그 다음에 교점이 없다.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더 멀죠? 더 멀어졌어요. D가 더 어떻다? 크다.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개념. 이 중심과 직선의 거리, 바로 D. D는 중심과 직선의 거리. 이걸로 구할 수 있는데 그 거리 구하는 공식이 바로 뭐였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요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좀 오타가 났어요. 오타가. 바로 뭐냐면 A, B가 여기 중심이 여기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헷갈려요. 죄송하지만 오타라서 좀 바꿔 놓을게요. 요거 x1, 요거 y1. 그럼 여기 x1, y1로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A, B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바꿔 놓을게요. 뭐로? x1 여기는 y1로 됐습니까? 자, 이 교과서에서 그림 갖고 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통 원의 방정식이 이런 중심과 직선의 거리 이용할 때 언제냐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x제곱 y제곱이 아니라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형태처럼 여기 뒤에 숫자들이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대입하면 좀 더 복잡하게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전개하기 복잡할 때 판별식 이용하기 어려울 때 사용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가장 편한 게 사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x 빼기 y 빼기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도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편한 건 판별식이니까 판별식 갖고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바로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큰 거고. 한 점에서 만난다. 뭐다? 접한다. 판별식이 0인 거고. 만나지 않는다. 0보다 어떻다? 작다. 이걸로 그냥 할게요. 하나 갖고.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 실수 k값 또는 범위를 이렇게 구하려면 우리 첫 번째 바로 판별식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의 식을 찾자.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풀이 1번.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찾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원과 직선에 대해서 교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y랑 여기 있는 y랑 똑같아야 된댔죠? 그래서 어떻게 대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대입하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대입했으니까 바로 누구다? 마이너스 x 더하기 k 요거의 제곱이 뭐가 나온다? 1 나오겠죠. 그래서 헷갈릴까봐 여기 박스, 여기 왼쪽의 박스를 y식 대입해서 나온 겁니다. 대입해서 나온 거예요. 바로 누구? y는 요거 마이너스 x 더하기 k.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했죠? 예, 정리하면 x제곱 예,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해봤자 x제곱 2배의 앞에 뒤에 하면 그죠? 마이너스 2kx 전개하면 이거죠? 더하기보다 k제곱은 1. 그래서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식은 x제곱 하면 x제곱 하면 예,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예,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다 넘겨야 되겠죠? 2차 방정식 넘겼습니다. 넘겼어요. 자, 이 박스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넘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다 문제 판별식 찾자는 거였죠? 예, 여기에서 자, 판별식 이제 말해볼게요. 첫 번째 D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B가 누굽니까? 마이너스 2K죠. 마이너스 2K의 제곱 빼기 4 A가 누구예요? 2죠. 2 곱하기 C가 누구예요? C가 그죠? X가 없는 여기 다 C죠? K제곱 마이너스 1 요거 판별식을 좀 쓰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다 그죠? 그래서 한번 1번, 2번, 3번 위에서 판별식 쓰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K제곱 예 그죠? 4K제곱 마이너스 8 예, K제곱해서 마이너스 8K제곱 또 마이너스 8 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8 나왔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예, 바로 뭡니까? 4K제곱 마이너스 8K제곱 예,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제일 먼저는 판별식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뭐 찾았다? 판별식.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불러볼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요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하고 같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 요거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문제 풀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일 경우 그게 바로 1번이죠. 그거는 바로 판별식이 어떤 거다? 0보다 큰 거고요. 네. 또, 자, 2번. 교점이 몇 개다? 예, 하나다. 서로 다른 교점. 예, 그런 게 아니라 교점이 딱 하나. 중복해서 보이는 거. 이걸 바로 접한다고 그러죠. 예, 포물선과 직선이 접할 때처럼. 접할 때 판별식이 어떤 거다? 예, 0인 경우죠. 그래서 0인 경우도 찾을 거고. 또 마지막 3번. 네, 교점이 있을 때 없을 때 교점 0개. 그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네, 작다죠. 그죠? 자, 해볼게요. 만나지 않을 때. 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이 판별식 0보다 큰 거니까 0보다 큰 경우 생각하면 되고 여기 옆에 거는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이 0하고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되고 얘는 3번은 그죠?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이 0보다 어떻게? 작은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풀게요.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예, 8 넘어가는 게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K제곱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나누다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바뀐 거고 판별식 요거 하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예, K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보다 0이 되는 경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건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예, K제곱 마이너스 2가 부등호 바뀌어서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K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고 0하고 같고 0보다 큰 이런 거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 쉬웠죠? 어떻게 풀었다고요? 그죠?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면 인수분해 예, 해도 되고요. 그냥 2 넘어가서
뿔마 루트 씌워도 되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2차 부등식 인수분해하는 꼴을 보여주고 싶어서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제곱 빼기 제곱. 예, k제곱 빼기 2는 루트 2의 제곱이다 보니까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루트 2, k 마이너스 루트 2로 예,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뿔마로 바꿀 수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답은 k는 그죠?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k는 예,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답이 예,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이렇게 푸는 것처럼 2차 부등식 똑같이 하는 거랬죠.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루트 2, k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으로 그러면 이건 0보다 어떻다? 작은 거고. 그리고 3번은 k 플러스 루트 2, k 마이너스 루트 2가 0보다 어떤 거다? 큰 경우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해볼게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얘 한번 수직선 그려주시면 K가 수직선 그려보시면 자, 얘 시옷자 같은 부등호 방향이에요? 아니면 기역자 같은 그런 부등호 방향? 예, 시옷자 같은 거랬죠. 시옷자 같은 거니까 예, 바로 누구 값과 누구 값을 보다 예, 사이더라. 사이. 그럼 누구 값과 누구 값 사이다.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그죠? 0이 되는 K값 마이너스 루트 2와 예, 플러스 루트 2 사이 값이더라. 답은 사이다. 사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은 예, 사이값. 됐나요? 예, 사이값.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시옷자 같은 거면 예, 사이값.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입니까? 0보다 어떻다? 크다죠, 크다. 이거는 기역자 같은 거랬어, 시옷자 같은 거랬어? 예, 기역자, 그죠? 바깥, 예, 기역자 같은 거. 그래서 얘는 사이가 아니라 뭐다? 바깥이다, 바깥. 네, 바깥. 그래서 바깥이니까 어디 바깥이냐? 예, 아까 했던 예, 마이너스 루트 2와 뭐다? 플러스 루트 2 요거의 바깥 부분이죠. 그래서 좀 칸이 좁아서 약간 좀 글씨를 작게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고 루트 2보다 큰 부분. 그래서 답은 네, K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던지 좀 칸이 좁죠. 또는 K는 루트 2보다 크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는 거죠. 3번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같은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같이 이렇게 구분하면서 했습니다. 어때요?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문제 같은 유형 보면 한 문제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복습하시면 어떤 문제들인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 다음부터는 쉽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